네, 분당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최원종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 측정 불가 판정이 나왔습니다. 한편 살인 예고글이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해자 조선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용엽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피해자 최원종의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 결과가 측정 불가로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몇 달 전에 그 이기영이라고 하는 그 살인자가 그 택시 기사와 또 여자친구 동거녀를 그 살해했을 때도 사이코패스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관련된 그 자료들이 상당 부분 이제 부족했기 때문에 그 판정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도 아마 이제 그와 같은 이유라든가 또는 이제 그 본인 자체가 너무 그 망상적인 그 이야기만을 계속 반복해서 진술을 하다 보니까 대인 관계라든가 그 정서적 특성에 대한 판정을 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봄직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25점 이상이면 국내에서는 사이코패스에 가깝다 이런 판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은 사실상 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사이코패스 판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아니면 뭐 25점인지 28점인지 이것이 그렇게 뭐가 그 중요하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는 순간 사회 전체적인 구조의 그 문제, 바뀌어진 범죄 토양에 관한 거, 왜 경찰, 법원 이를테면 교도소가 제대로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되겠죠. 왜냐하면 독특한 특별한 사람의 행위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는 그 안전하다라고 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흥미 위주 또는 그 사이코패스적 접근은 근본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하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적절치 않은 접근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검찰 송치 과정에서 최원종이 맨 얼굴을 드러냈습니다. 이 범행 동기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피해망상 증상을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전반적인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을 그 보게 되면 그 본인을 괴롭히는 소위 그 스토킹 조직을 살해를 해서 이것을 이제 그 세상에 알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그 동기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정말 그와 같은 그 이야기인가 그 사실인지 그 진술에 대한 이제 그 신빙성 조사가 조금 더 그 밀도 있게 그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의 또 그 아이러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모순이 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인지 무엇인지 만약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겠느냐? 즉 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 심신미약이라든가 심신상실에 해당될 정도로 지금 망상이 그 심하다고 한다면 사실상 아무런 죄를 묻지 못하게 되는 이런 문제도 있을 수가 있다. 또 조금 더 나아가게 되면 이번에 그 정부 등에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신질환자의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 정신질환자의 문제면 사실상 형벌적인 책임을 부과할 수 없는 또 이런 그 모순도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 직접 기자한테 그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떻게 그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정의를 하느냐 그것이 저는 상당히 그 중요하다. 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부 그 정신적 문제가 있기는 하는 사람이 극단적인 범죄를 하지만 지금은 그 사회적 그 토양이 그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밀도 있는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고 사회 구조의 그 병폐와 왜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 여기서 경찰이라든가 보호관찰이라든가 소년사법이 왜 과거의 패러다임에만 머물고 있느냐 이와 같은 심층적인 분석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이외에 그 이면의 것들을 좀 봐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리고 어제 이 자리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이 최원종의 동선이 좀 더 길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기자들 질문도 길게 받은 것 같고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 아무래도 경찰 기관, 정부 기관도 국민의 그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일단은 이제 공식적으로 신상정보위원회에서 얼굴 공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민이 바라는 바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와 같이 끔찍한 일을 했는지 도대체 얼굴을 보자. 이것은 공적인 알 권리인 거죠. 범죄 사건은 다분히 그 공적 사건이기 때문에 국민이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지금 그 이유 때문에 사실은
피의자에 대한 인격권, 초상권을 보호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취지인데 너무 지나친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보호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그 시민들의 정서, 일반적인 보편적 그 정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그 정부 관계기관, 경찰 기관에서도 지금 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 동선도 상당히 좀 오래 길게 이렇게 확보를 했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시간도 상당히 길게 허용했던 것은 아닌가. 어떻게 본다면 국제 규범에 비춰보면 얼굴을 공개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CNN, 뭐 ABC, 뉴욕 타임스 등에서 국가기관이 마스크와 모자까지 제공해주면서 얼굴 가려주는 그런 예. 나라는 상당히 없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상당히 독특한 그런 측면이 아닌가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 최원종이 머그샷 촬영을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도 좀 영향을 미친 걸까요? 그렇죠. 결국은 이제 그 자체는 동의를 하지 않으면 즉 초상권 또 인격권 이거 자체는 중요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의 예. 일반적 입장이다 보니까 동의하지 않은 그 상태에서 무조건 공개할 수가 이제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것을 조금 이제 우회해 나가는 이 방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예. 저는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전환을 해야 될 그와 같은 제도 중 하나가 이와 같은 얼굴 공개 제도가 아닌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예. 국민의 그 알 권리, 공적인 사건인 범죄 사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떠한 형태의 얼굴을 지금 갖고 있는지 보고 싶은 것은 기본적인 거죠. 예. 더군다나 지금 무죄 추정 원칙에 그 반하지도 않고 또 알 권리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요건 중에서 이 청소년도 아닙니다. 무조건 이제 네네. 그 요건에 부합되는데 너무 그 인위적인 얼굴 공개에 대한 요건 자체와 복잡한 그것은 좀 더 간편하고 얼굴을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쪽으로 제도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예. 그리고 앞서 지난달 21일 이 4명의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몰입하던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 게시한 글로 고소를 당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상당히 네. 그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선 씨의 경우에 보게 되면 유년 시절부터 그 가족과의 관계 자체가 상당히 그 단절되어 있었던 예. 이른바 그 사회적 연결고리가 그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학교 생활, 뭐 직장 내에서도 무엇인가 그 외톨이적 뭐 평가를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뭐 그러던 그 차에 또 사귀던 그 여자 친구와 또 헤어지게 되는 뭐 이런 상태. 그리고 인터넷 게임에 그 과몰입을 했던 것도 지금 밝혀진 것 같습니다. 예. 약 8개월 동안 뭐 거의 뭐 집을 안 내갔다라고 하는 뭐 이런 그 상태에서 이와 같이 그 누적된 불쾌 감정이 축적되어 있던 차에 일정한 상황에서 특정인에 대한 비난을 한 것이 그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예. 경찰의 그 소환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촉발 요인으로서 작동이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예. 그런데 또 지금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범행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당시에 무엇인가 조금 특이한 뭐 이런 것들이 좀 목격되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렇게 뛰어가는 모습이라든가 또는 잠시 멈춘 다음에 새로운 표적을 또 물색을 한다든가 예. 공격하는 그 방법이 뒤에서 또는 옆에서 한다든가 이것이 마치 그 게임 속에 나타난 이른바 그 1인칭 그 슈팅 게임과 상당히 그 유사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그 평가도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범행 당일날 역시 휴대폰을 통해서 동영상을 통해서 뭐 게임에 역시 그 몰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게임 자체가 이와 같은 범죄의 직접적 모방 범죄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지금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상당히 그 누적된 불쾌 감정이 장기적으로 있었고 예. 이와 같은 그 게임이 하나의 프라이밍 이펙트 활성화시키는 이와 같은 이제 그 요소로 그 작동이 되어서 불과 그 몇십 초 만에 그 전혀 면식관계가 없는 다중을 다량 살상하는 이런 그 무차별 범죄의 숨은 동인이 아닌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살펴봐야 할 게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도 그렇고 분당 흉기난동 사건도 그렇고 그 이후에 뭐 모방 예고글이나 살인 예고글들이 상당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본다면 이번에 예. 그 신림역 그다음에 그 서현역이 사실상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거의 안보가 침해될 만큼의 1차 심각한 충격적 사건이었다고 본다면 예. 그것에 있어서 그 파생적인 그 문제가 드러난 것이 지금 살인
예비 또는 살인 예고에 대한 그런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불과 지금 뭐 며칠, 뭐 일주일 안 되는 그 사이에 무려 그 350건 정도의 게시글이 있었고 지금 밝힌 것만 350건 뭐 정도인데 뭐 또 더 있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소위 찾아서 검거한 그 수가 약 119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구속된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 12건 정도인 것 같은데요. 뭐 오늘 오전에도 뭐 프로게이머에 대한 뭐 협박, 살해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그 위협의 글이 지금 있는 거 하면 또 특정 그 걸그룹의 연예기획사의 임원 예. 등에 대해서도 살해를 하겠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고 계속 그 진행 중인 그래서 상당히 그 위험한 수준이 지금 되어 있지 않던 것인가. 마치 이것이 초반에는 정말 테러 같은 정말 정치적 또는 그 종교적 신념만 언급을 했으면 이것이 예. 바로 이른바 그 외로운 늑대에 의한 자생 테러 집단의 행위였는데 그와 같은 모습은 이제 아니었던 것으로 국내에서 이른바 그 불만 사회적 현실 불만에 관한 이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뭐 정치적 동기는 없다 손 치더라도 그것에 준하는 사실상 테러의 결과와 효과는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왜냐하면 예. 시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지금 두렵습니다. 뭐 쇼핑몰도 가려고 하는데 못 가고 또 약속을 한 장소에서 갑자기 또 취소를 하게 되고 뭐 집에만 머물게 되고 이것에 결국은 그 테러의 부정적 결과가 생기는 그 꼴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적극적인 정부의 공개적인 좀 계획 발표, 좀 시민들의 불안을 안심을 할 수 있는 뭐 계획 발표라든가 뭐 이런 예. 것도 좀 시급히 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상에 살인 예고글을 올린 사람들이 계속해서 구속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20, 30대가 9명이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뭐 12명의 그 구속 예. 되는 사람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사실상 20대, 30대가 제일 좀 많습니다. 예. 근데 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정한 뭐 혐오 감정을 갖고 있는 뭐 그런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여성에 대해서 여성을 뭐 끔찍하게 어떻게 겁박을 해서 뭐 1,700명을 살해를 하겠다 뭐 등등 이 역시 우리 사회에 그 지금 수년간 누적되어 있었던 여혐 남혐 젠더 갈등에 대한 모습이 이번 사례에서 또 드러났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이런 구속된 사례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실제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뭐 혐오의 글을 과거에도 올렸고 예. 실제 그 흉기도 이렇게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뭐 호기심에 국한된 뭐 그런 모습은 또 그 아니었던 것 같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그 살인 예비에 대한 그 처벌과 관련돼서 예. 사각지대가 없도록 좀 새로운 형벌적 입법의 그 마련 같은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지금 뭐 구속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살인 예비로 구속이 되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행위를 객관적으로 실현시킬 만한 구체적인 준비 행위가 입증이 되었기 때문이죠. 예. 즉 그 흉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진도 있었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협박죄로 의율하는 데는 법적인 좀 한계도 있을 수 있겠죠. 이를테면 나는 그런 고의가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게 되면 예. 그래서 정보통신망법 등의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협박을 한다거나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공중이 모이는 다중 이용 시설에 흉기를 뭐 소지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새롭게 쉽게 즉 바꿔 얘기하면 여기 쉽다고 하는 것은 공중의 그 협박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입증하는 데에서 한계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율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적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살펴봐야 할 게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 통계도 나왔거든요. 이 상반기 묻지마 범죄에 대한 경찰 통계 결과를 보면 18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 봤을 때 증가 추세인 겁니까? 그러니까 과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 과거에 그런 통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 연합뉴스 그 TV에서 뭐 제가 또 많이 뭐 주장을 했습니다만 예. 도대체 이와 같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고 도대체 몇 명이나 이른바 언론에서 얘기하는 묻지마 범죄가 1년에 생기는지 그와 같은 그 정부의 관심이 지금까지 없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조차 없었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주의를 촉구했었는데요. 예.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엊그제 이제 경찰청에서 빠르게 지금 근데 이 컴퓨터 킥스를 이렇게 찾아내기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수기 작업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이것을 1년 중에서 지금 1월 달부터 이번 6월 달까지 몇 건이 생겼는가에 대한 속성 분류 작업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는 관계가 아닌 비명시 관계인 경우, 그다음에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좀 특이한 경우, 예. 또 범행의 수법도 좀 특이한 경우, 이와 같은 몇 가지 기준에 맞추어서 빨리 그 통계를 한번 뽑아봤더니 지금 18건 정도가 해당이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에 이것이 증가했느냐, 그거 알 수가 예. 없는 거죠. 근데 일단 한번 추정을 그냥 해보게 되면 지금 상반기에 18건이니까 만약에 예. 하반기까지 뭐 합치고 5년을 만약에 얼추 추계해보게 되면은 무려 한 200건 정도는 사실 생겼던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이런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연령과 직업과 무엇이 이 사람들을 촉발시켰는지, 어떠한 상황에서 사회적 이방인이 되었는지, 그 변곡점적 사건은 그 무엇이었던 것인지, 그 정보와 관련돼서는 많은 정보가 있었는데 그렇다 보면 어떤 범죄가 주가 되었고, 그다음에 그 교정 수용의 기록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왜 교도소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들을 제대로 개선 교화를 못했던 것인지, 예. 이렇게 심층적인 분석과 여기에 그 걸맞는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제가 연합뉴스 TV를 그 통해서 기초적인 그 통계 작업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 네. 뭐 이렇게 그 강조를 한 것이었는데요. 어쨌든 지금 일단 수만 18개 있는데 이와 같은 개량적인 18개 이외에 이 사건의 그 이면을 질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는 이런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작업을 통해서 필요한 경우는 지자체와 협업을 한다든가, 예. 필요한 경우는 정신보건기관과 MOU를 맺는다든가, 또 필요한 경우는 행안부의 지자체에 대한 소위 말해서 가칭, 그 고립된 청년 발굴 프로젝트, 뭐 이런 거를 국가 전체적으로 뭐 시행을 한다든가, 뭐 이런 그 종합적인 범정부적인 대안을 내놓는데 지금 엊그저께 처음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예.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